지방에서는 이자 이 주민이 말했던 것과 같이 원시시대 못지않은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이 진짜 현장이거든요. 21세기에 아직도 북한에서는 원시시대를 살고 있는데, 문제는 북한의 평양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 안녕하세요. 남한 남자 김종필. 북한 여자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생방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월 5일 날이 바로 제가 하루 종일 지방 출장을 갔다가 너무 늦게 올라오는 시간이라서, 제가 오늘 시간에는 북한이 8차 당대의 결과를 놓고 군은 환영하고 주민들은 죽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사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서 둥지가 저기 이 양반이가. 오늘의 기사는 데일리 NK가 1월 28일 기사와 1월 29일 기사 두 가지 기사를 제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1월 28일 기사를 먼저 보게 되면, 평양 군 요충지에 원격 조종 자동 차단문 설치 보안 강화 1화라고 했어. 이 부분이 왜 여기서 주목이 되냐? 북한이 핵 잠수함이나 핵무기 개발 이런 데는 그만큼 돈을 투자하는 건 아끼지 않는다 라는 걸 보여주고, 이제 1월 29일자 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사인가? 북한 주민들 당대회 결정에 싸늘했다, 또 백성들만 죽겠다 라고 하는 완전히 상반된 기사를 내가 오늘 보여주려고. 그래서 북한이 8차 당대회라는 청한 정말로 국가적 행사를 했지만, 그 행사에 대한 결과, 결국 그 내부를 더 결속을 하고 그 내부에 어떤 발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에 대한 반응들은 역시 하늘과 땅 차이다. 어떻게 백성들은 죽겠다 하고 군인들만 필요한 거였다, 우리도 이제 현대 나간다 라고, 오히려 군도 전체 북한 군이 아니라 일부 핵 잠수함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중요 기지에만 투자하는 딱 1%야 북한은.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오늘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기사 제목만 봤을 때 아바이 어떤 생각 드세요? 쓴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 이거 뭐 좀 생각 없이 보지 말고 좀 일리 있게 봐주세요. 글쎄, 평양 군 요충지에 원격 조종 자동 차단문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린 벌써 딱 이 얘기 들으면 알잖아. 근데 한국은 솔직히 경제가 많이 올라가서 이런 차단문이 상당히 많이 설치됐거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여지까지 뭐 경제적인 다양한 문제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설치는 못했지. 근데 이거는 한국 같으면 뉴스거리도 안 되는데, 맞아. 뉴스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지. 이게 왜 뉴스거리가 되는지를 기사를 올려준 분들은 이자가 당신 같은 시각을 여기에다 반영을 안 했어. 그걸 조금 반영했으면 기사가 더 좀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나도 이제 생각 못 했거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기사거리도 안 되고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뭐 이거 다뤘으면 다뤘나 보다 그러지. 그렇지. 뉴스 한다는 게 한심한 노릇이지. 아바이가 점점 말 잘하네. 아바이 빨리 하. 이러다가 MC 자리를 뺏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빨리 해. 알았어. 다음 끝이지 뭐. 28일 군 소식통에 의하면 8차 당대회 국무위원회 지시에 따라서 15일부터 25일까지 이른바 원격 조종 접이식 자동 차단문 교체 작업이 이루어졌다 라고 했는데, 대상으로는 국방성, 총정치국, 보위국, 보위사령부지, 그리고 총참모부 등의 군 지부와 함께 평양시 소재 군종, 병종, 사령부 및 군사정치, 보위, 안전대학까지 포함이 돼. 당국은 교체 작업 이유에 대해 인민군대의 현대화와 강군화를 제시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위협과 불의적인 사태에도 국가방위의 주체적으로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개정된 당규약 서문에 공화국 무력 부단위 강화를 명시한 북한이 군사 요충지 현대화라는 후속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대요. 아울러 설치 후 군사 비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할 때 대한 조항도 덧붙였다면서, 김정은이 8차 당대회를 통해 직접 핵 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 등 각종 무기 개발을 공식화하고 이를 추진할 시험소 확충 및 신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라고 했어. 그리고 전술 핵 무기 등 개발하면서 이에 대한 비밀 엄수 작업에도 나섰다는 뜻이다 라고 했거든. 그게 보안 강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자칫 오해하면 북한군 전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장 중요한 핵 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 등 각종 무기 개발에 군사의 주요 정보 이런 기관들에만 돈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 이 말이거든. 즉 20m 거리에서 위조 번호나 미등록된 번호를 단 자동차를 선제 차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는데, 이것이 바로 국내 철습 무용 합작 회사를 통해 암호화, 식별 및 원격 조정 기능이 탑재된 새로운 자동 차단문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대.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오지? 제가 감이 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현대화를 했던 거네. 멀리서도 보고 인간은 차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차단을 자동으로 하고 통과시키고 하는데, 이게 아파트 그 장치가 있어. 주민 자동차에는 그 RFC라나 송수신기가 장착이 돼 있어서 그 차를 인식해서 저기 주민 차는 열리고 외부인 차는 닫히고 그거 있잖아. 그거랑 같은 거라고 봐야지. 한편 관련 후속 작업도 한창이라면서 일단 통참모부 작전국 일반 행정처에서는 입력설 2월 10일 전까지 부대의 모든 자동차와 운수 기재들을 등록하는 업무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 아바이도 말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에는 다 있는 것을 북한은 이제 와서 하면서 요란하다. 그것도 국가 8차 당대에서 결정할 정도로. 그만큼 여기서 우리 딱 한 가지 본다면 북한이 어느 정도로 경제적 수준이 떨어진지를 이 한 가지 사례로 난 볼 수 있다고 봐. 저희들은 이제 대단한 것처럼 대단하지. 북한은 엄청나게 큰일인데 대한민국은 웬만한 아파트는 다 인식 처리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아파트마다 다 돼 있잖아. 그래서 얘네 쪽팔린 줄도 몰라요. 그런데 이자 그 기사에서 나왔던 원격 조종 접이식 자동 차단문 같은 것이 어떻게 개발됐나 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NK경제가 이미 2019년 11월 17일 때 기사를 올렸네. 북한 철습 무역회사가 원격 조종 접이식 자동 차단문 개발을 했다고. 그리고 이런 사진을 올렸네.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이 철습 무역회사에도 새로운 접이식 자동 차단문을 개발했다는데 대한민국에 웬만한 회사들은 다 있지 않나? 다 있지. 있는데 그치? 옛날에는 이제 경비가 그 열고 달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안에서 스위치 한번 누르면 열리고 그걸 한다는 의미네. 그런데 이 기사와 상반되는 기사를 보여주는 이 기사는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주민들의 얘기야. 8차 당대의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은 얼마나 싸늘해 있는지. 백성들만 죽게 생겼다 라고 1월 29일 기사가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소제목으로 경제적 어려움 직면한 국경 주민들 당대 결정에 회의 냉소적 반응 보여 라고 했어. 가장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북한이 당대에서 자력갱생 자족을 중심으로 한 새 국가 경제년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했고 핵 전략 무기를 지속 개발해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전략적 노선을 다시금 분명히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인터뷰를 했더라고. 8차 당대에서 김정은이 청비서에 추대됐다. 청비서 호칭에 관한 주민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평안북도 신의주 주민이 뭐라고 했냐면 원수님이 위원장인데 농장의 관리위원장도 위원장 직맹 처구위원장도 위원장, 서현산 분단위원장도 위원장이니 한간에 이게 뭐냐고 하는 말도 있긴 했다. 이 예전 같으면 상상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부름이나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냐고 한다. 백성들에게 일자리나 배급을 못 주면 최소한 나라를 떠나지 않고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냐. 이 사람은 좀 깬 말을 했어. 근데 환경북도 해룡 주민은 뭐라 했냐면 주민들은 총비서든 위원장이든 뭔 상관이 있냐는 식으로 어떤 주민들은 그래도 조선노동당 위원장보다는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듣기에도 더 좋고 더 높아 보이지 않냐고 하는 등. 이게 호칭이 북한에는 또 은근히 중요해. 북한에는 이번에는 NK에서 질문한 내용인데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 가까이에서 수행하던 조용원이 눈에 띄게 승진했고 반대로 김여정은 중요 직책도 얻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 알고 있냐? 또 주민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잘 모른다. 지방 주민들은 텔레비전을 보며 항상 조용원이라는 사람과 원수님과 동행하니 신임이 통과보다 한다.
한국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주민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야. 이게 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비록 작은 말이지만. 그리고 김여정 동지는 원수님과 동등하게 못 봐도 백두산 최고 줄기를 지닌 장군님의 딸이시지 않냐. 일반 사람들 중에 가장 위에 있으니 직책이 안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직책을 받든 안 받든 북한 사람들한테 김여정에 대한 인식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한국에서 뭐라 했냐 그때. 김여정 팽당했다 이러고 말.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 북한 사람들한테는. 먼저 당신 얘기한 게 맞구만. 내가 그래서 그때 그 방송을 한 거거든. 그리고 대다수 주민들은 조영원이 당연한 직위를 깨쳤다고 말한다. 김여정 동지를 두고서는 그동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는데 이제 진짜 망할 때가 됐나 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이게 가부장적인 사회의 문제거든. 아무리 김여정이라도 너무 앞에 나와서 나대니까 이게 어찌 보면 북한 당 간부들 고위층들에도 이 말이 돌았다는 소리거든. 그게 반영이 됐다는 소리야. 그 여론이 중앙당에까지 들어가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그러나 어떤 주민들은 중요 직책은 없어도 어디든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한다. 내 말이 틀렸잖아.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당대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제시됐다. 앞선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실패를 인정했는데 5개년 계획에 대해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경제발전 5개년이나 경제계획 전략 5개년이나 뭐가 다른 거야? 나 지금 보고도 나도 헷갈리네. 진짜 어이없어. 우리 지방 사람들은 온 가족이 계획을 수행하러 나갔다가 하루아침에 굶어 죽는 것을 경험했다. 국가가 100을 주나 월 생활비를 현실성 있게 주나 남자 이발 한 번 값도 8,000원인데 그 3분의 1 만에 한 돈을 받으러 한 달을 또록 출근한다는 게 지방 사람들에게는 계획 소리를 안 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떼대기, 하루벌이, 끼벌이를 한다는 이 뜻이거든. 이 해야 먹고 살 것이 아닌가. 그래도 나라를 안 떠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 버티고 살아가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계획 수행을 위해 수많은 당 검열 기관들이 생겼다고 하니 또 백성들만 죽겠다고 생각한다. 탈북을 안 하고 우리 사는 것만 해도 니네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 말이거든. 풀이하게 되면. 진짜 감사한 줄 알아야 돼. 근데 북한 정부는 그걸 모르거든. 그게 제일 답답한 거야. 그랬더니 다음 주민이 뭐라 했냐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또 5년 동안 얼마나 닭달질을 해야겠냐고 하면서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고 알아서 살라고 하면 오죽 좋겠냐는 반응이 제일 많다. 내가 이 말을 하잖아. 가만 내버려 두면 오히려 주민들이 반응이 더 좋다고. 더 잘 살 수 있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계속 지들이 업적을 위해서 계속 주민들을 닭달질하니까 지금 이 꼴이 나오는 거야. 또 100일 전투여 80일 전투여 하면서 내몰리지 않겠냐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이민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 나도 그 기사들 보면서 제일 답답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었거든. 계획 발표하면 그만이지만 그걸 집행해야 하는 밑에서 죽을 맛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또 계획만 세운다고 또 백성들이 피땀을 짜낼 판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대. 근데 그 계획이 공산주의에서는 계획 경제를 우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계획대로 하는 거를 계속 끌고 나갈 거야. 그냥 놔두면 자본주의가 되거든. 자본주의가 되면 결국은 체제가 붕괴된다고 생각하기 그렇지. 때문에 지금 얘네는 계속 계획을 밀고 나가거든. 계획대로 해서 사람들의 통제 속에서 가둬놔야 자기 체제를 유지할 수 있거든. 5개년 계획의 기본은 역시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인데 가능하다고 보냐. NK에서 질문했어. 주민이 말이 더 기가 막힌 거 봐봐. 가능 못하면 죽는 거다. 의부 안전부에 잡혀가면서도 비법이라도 저질러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 그게 사회주의를 지키는 것과 다른 게 뭐냐. 국가가 주는 것은 없지만 일부러 우리를 죽이려고 안 주겠나 하는 생각도 속상하게 해보기도 한다. 나는 이게 제일 답답한 거야. 이거 보는 게 이제 속이 터지는 거야.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하는데 거지시간 사람들은 장사도 못하고 미천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버러지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연속이다. 현실 사람들 목소리야. 다음 사람이 또 뭐라고 말했냐면 전염병 때문에 중국하고도 무역을 못하는 판인데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자력갱생만 부르짖고 계획만 발표하면 달성이 된단 말인가. 백성들만 5년 동안 죽을 맛으로 지냈을 텐데 걱정이 크다. 이제는 주민들도 자력갱생으로 할 만큼은 다 했기 때문에 더 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런 속에서 자급자족 가능할 리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 다 부정적이구만.
부정적이지. 이제는 한두 해가 아니잖아. 권한행군 때부터 이걸 넘겠다고. 맨 처음에 권한행군 때는 우리는 진짜 그게 이겨낼 줄 알았어. 웃으면서 허리띠를 조이자. 우리 때 구호가 그거였거든. 웃으면서 배고파도 허리띠를 조이면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서 살 수가 있다. 근데 그 살 수가 있다는 희망이 지금 1990년대부터 2000년대, 2010년대, 이제는 30년이야, 30년. 자그만치. 그걸 뭐 버틴 사람들의 영웅이라니까? 다음 질문이 뭐라고 했냐면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시사했다. 시멘트 1만 톤을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했는데 집 없는 사람들이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에 걸려 죽는다. 창고 같은 움막집이나 쓰러져가는 집에서 사는 지방 사람들을 다 살려주려면 아파트나 살림집을 많이 지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자재만 주고 건설하려면 결국에는 다 지방 사람들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그냥 안 주고 통제 자체를 말면 좋겠다. 이 말은 당신 이 말 기억 안 나? 내가 그 80일 전투할 때 자연 피해 났을 때 건설장에 몰려간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때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잖아. 그때 디테일하게 분석할 때 뭐라고 했나? 국가가 주는 게 없고 100% 이 사람들이 몰려가면 한국으로 말하면 지자체지. 그 지자체 주민들하고 그 지자체가 다 떠안아야 돼. 부담은 100%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 끌어안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민들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마. 그냥 내버려둬.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게. 이 뜻이거든 이 말이. 이게 뭐 어떻게 받아줘야 되나. 공산당은 자기들 계획대로 추진해서 그 계획을 내세워서 또 선전을 하고 현재 그 체제 당위성이라든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정당성도 보여주고 정권이 이제 안정적이다. 이제 그걸 자꾸 홍보하고 끌어나가는 건데 이제 따라주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그렇지. 그 국민, 그 인민들, 그 북한에서 인민들이라는 인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없고 결국 여기도 자기들 실속을 위해서 자기들 그 선전을 위해서 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 결국 결론이.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매년 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신물이 나는 거지. 당연히 신물나지. 그러니까 그 신물 나면서도 그 나라를 떠나지 않고 아직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게 그래서 나온 소리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 아까 같은 질문인데 그 다음 사람이 뭐라 했냐면 전번에 원수님이 검덕광산을 갔을 때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던 거야. 그래서 지방 인민들의 생활에 관심이 생긴 것 같은데 시멘트나 1만 톤 보상해 준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겠냐. 요 사람 말에서 참 묘한 게 뭐냐면 원수님은 탓하지 못해. 결론은 김정은이는 탓하지 못하고 상황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 자, 또 계속 보자. 그나마 더 소재지에 사는 사람들은 좀 낫다고 볼 수 있지만 농촌에 가면 먹고 입고 사는 수준이라든가 문화 생활은 그야말로 원시 시대를 조금 벗어난 수준이다. 이번에 세멘트를 지원해준다는 말이 나오자 주민들은 한결같이 콧방귀를 끼면서 줘봤자 맨 밑바닥에 사는 지방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숨은 숨을 지었다. 지원은 고사고 뭘 자꾸 내라고 하지만 않아도 좋겠다고 한다. 대상 건설을 진행할 때마다 전국적으로 지원하라고 닥달지만 안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 안에 지금 내용이 지금 너무 많은데 이걸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만 봤을 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내 할 말을 기사 읽으면서 이미 다 말했어. 너무 열불이 터져가지고.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그래도 지금 데일리 NK 소식통에 연계돼가지고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이 깨어 있는데 깨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것이 김정은 독재 정권이 탓이라고는 말을 못하잖아. 뭔가는 그러한 환경이 있고 뭔가는 그 밑에 사람들이 일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우상화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하거든. 지금 내가 드는 느낌은 많이 피로해졌다. 이제 그 북한 체제 이제까지 자기들이 다 이제 따라줘 왔잖아. 이 정도 많이 사람들도 많이 피곤감을 느낀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피곤함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이제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간섭하지 말고 제대로 그냥 놔두면 더 낫겠다. 이제 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봐서 그 현 체제에 대한 이제 피곤함을 느끼는 것 같다. 당연히 피곤함을 느끼지. 그래서 이게 피곤함을 느낀다는 거는 이제 정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들의 연을 끊을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제 그런 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의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국민과 그 정권과의 이제 그 자꾸만 이제 분리되는 그 현상이 이제 나오는 거라고 봐. 오늘 영상 모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 앞부분에서는 평양의 주요 부대들, 북한 군의 주요 핵심 시설들에 정말로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흔한 자동 차단문, 그걸 설치한 것으로 북한이 화려하게 떠들고 있었고, 뒤에 기사에서는 지방에서는 이제 이 주민이 말했던 것과 같이 원시시대 못지않은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이 진짜 현장이거든요. 21세기 아직도 북한에서는 원시시대를 살고 있는데, 문제는 북한의 평양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 21세기 수준에 맞게끔 김정은은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 겁니다. 이게 차이가 심해도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로 북한이 저 수준에 맞게끔 그들이 누리고 있는 화려한 삶, 정말로 국제사회나 많은 분들이 북한 방송을 통해서 봤던 그러한 삶을 북한 주민들은 어느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입니다. 실제 일반 주민들은.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정말로 북한 정부가 하는 저런 정책들이 올바른 것이냐, 아직도 핵무기 떠들고 있는 그들의 정책이 과연 주민들을 살리는 정책이냐 죽이는 정책이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 공감됐으면 구독, 좋아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